이 화면에 보시는 게 여기 수조가 있고요. 이 수조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이프를 통해서 외부에서 이 수조로 분당 3갤런씩 물이 흘러 들어오고요. 물이 흘러 들어오면 물이 흘러 들어오는 양만큼 물이 빠져나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분당 3갤런씩 물이 빠져나갑니다. 이쪽에서는 물이 흘러 들어오고 이쪽에서는 물이 빠져나가는데 당근 물이 흘러 들어오는 양과 물이 빠져나가는 양은 같아야겠죠. 근데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흘러 들어오는 물에는 소금이 녹아 있습니다. 소금이나 또는 염소가 녹아 있는데요. 그 녹아 있는 농도가 갤런당 8분의 1파운드가 녹아있는 염소가 녹아있는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온대요. 이게 쭉 흘러 들어오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흘러 들어오는 염소의 농도만큼 이게 차겠죠. 그죠? 처음에는 물만 차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 변화에 따른 이 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염소의 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를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풀어볼 거고요. 이거를 풀고 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제가 여러 번 다뤄볼 거고요. 이거 다 동일한 문제인데요. 난이도가 훨씬 더 깊겠죠, 그죠?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동영상에서 이 문제도 풀어볼 것입니다. 전체 시스템을 보면 탱크 1이 있고 탱크 2가 있는데 외부에서 이 시스템에서 외부에서 흘러 들어가는 거는 이쪽이 유일합니다. 흘러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은 이쪽 배관이랑 이쪽 배관이 있는데 흘러 들어가는 양을 보면 분당 3리터가 흘러 들어가고요. 배출되는 양은 분당 이쪽으로 2리터, 이쪽으로 1리터씩 배출됩니다. 흘러 들어가는 양이랑 배출되는 양이 같아야겠죠, 그죠? 3리터, 2리터, 2리터니까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게 같습니다.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탱크 1 속에 염분이나 또는 염소량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탱크 2 속에 염소나 염분의 양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걸 계산하는 식을 만듭니다. 처음에 어느 정도 염분이 들어있습니다. 염소가 들어있거나 염분이 들어있는데요. 녹아있는데 둘 다. 근데 여기 물이 들어갈 때 순수 물이 흘러 들어간다. 순수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염소의 농도라든가 아니면 소금물의 농도가 감소되고 결국 소금의 양이 없어지겠죠. 그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 이 탱크 1과 탱크 2에 들어있는 염분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는 식을 세우고 그걸 풀어봅니다. 이 문제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닌데요. 저도 이거 오늘 처음 풀어봤고 지금 동영상 촬영하면서 이걸 한 2번 정도 더 풀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식 세우는 것 그 자체는 별거 아닌데 이걸 푸는 과정에서 고유치, 고유 벡터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고유치, 고유 벡터 계산하는 게 저는 컴퓨터로만 해봤지 이거 손으로는 안 해봤는데요. 컴퓨터로만 하니까 이 감각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손으로 계산기로 두들면서 이걸 좀 계산을 해보는데요. 그게 거기서 실수를 제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주로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피터 B. 오닐 이 책을 가지고 주로 공부를 하는데요. 이 책은 6판짜리입니다. 7판짜리도 있고 8판짜리도 나와 있는데 8판짜리도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오늘 어윈 크레이지히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에서 고유치 계산하는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을 보고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고유치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니까 고유치를 구한 다음에 고유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 책에서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이 책은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연습해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이 책에서요 챕터 1에서 챕터 1-3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이 부분부터 읽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 is linear if it has the form 이렇게 하고
1차 미분 방정식인데 여기 p가 y의 개수 p가 x의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변에 x만 나와 있습니다. q는 x의 함수로 표시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미분 방정식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따라올 수 있고요. 내려가 보면 제가 이 책에서 문제를 갖고 와서 풉니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 문제 푸는 거는 기본이고요. 이 문제를 풀고 나서 파트 3이고요. 챕터 10에 보면 섹션 10-2 Solution of x prime ax when a is constant.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공부하시고 오셔야 하고요.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식 세우는 거 한 번만 해보면 웬만큼 다 식 세울 수 있고요. 이 식 세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식을 세워 갖고 이거를 푸는 과정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고유치와 고유 벡터 계산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의 목표가 이 문제를 풀면서 이 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서 고유치와 고유 벡터 그걸 계산을 해갖고 이 방정식의 해답을 찾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저도 이거 오늘 처음 해봤고요. 별로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걸 손으로 고유 벡터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중간에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이 문제를 읽고 문제가 뭔지부터 파악을 하겠습니다. Sometimes we want to know how much of a given substance is present in a container in which various substances are being added, mixed, and removed. Such problems are called mixing problems, and they are frequently encountered in chemical industry and manufacturing processes. As an example, suppose a tank contains 20 gallons of brine. Salt mixed with water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소금물이네요, 소금물. In which 100 pounds of salt are dissolved. A mixture consisting of 1/8 pound of salt per gallon is flowing into the tank at a rate of 3 gallons per minute, and the mixture is continuously stirred. Meanwhile, brine is allowed to empty out of the tank at the same rate of 3 gallons per minute. How much salt is in the tank at any time? How much salt is in the tank at any time? 그러니까 탱크 속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나 이게 문제이고요. 이 부분은 문제의 일부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힌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이 부분은 주어져 있지 않고요. 제가 책의 해설 부분에서 이걸 가져왔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시작 조건을 문제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시작 조건을 파악을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그림을 굉장히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몇 개만 풀어보면 문제가 거의 뭐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를 풀어봄으로써요. 이런 것과 비슷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다 풀리니까요. 이 문제 하나만 풀면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여기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양이 있고 흘러나가는 양이 있습니다. 소금물이 흘러 들어가는 양이 있고 소금물이 빠져나가는 양이 있는데요. 들어가는 양과 나가는 양, 소금물의 양입니다. 농도는 다릅니다. 농도는 다른데 들어가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기 때문에 이 용기 속에 용액의 부피는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3갤런이 흘러 들어가고 3갤런이 빠져나가니까 이 용기 속에 용액의 부피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8분의 1 파운드 퍼 갤런이 이게 농도인데 농도가 일정한 농도가 계속 쭉 흘러 들어가고 이 속에 처음에 초기 조건이 있는데 이 속에 처음에 들어있는 용액의 부피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용액이 흘러 들어가는 속도가 3갤런 퍼 미닛이고 나오는 속도가 3갤런 퍼 미닛이기 때문에 이 처음에 들어있던 용액의 양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요. Tank contains 200 gallons of brine. 탱크 속에 200갤런이 처음에 들어있다 이 뜻입니다. 200갤런의 소금물이 들어있고 in which 100 pounds of salt are dissolved. 이 속에 100파운드의 소금이 녹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처음 초기 조건입니다. 초기 조건. 소금물이 흘러 들어가는 속도는 3갤런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빠져나오는 속도는 3갤런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소금물이 쭉 들어가다 보면 처음에 초기 조건에서 부피가요 200갤런이고 처음에 소금이 100파운드가 녹아져 있으니까 처음 농도가 200분의 100 다시 말해서 2분의 1 파운드 퍼 갤런의 농도입니다. 그런데 물이 흘러 들어가는 농도는 8분의 1 갤런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농도가 더 높죠, 그죠? 처음에 2분의 1 파운드 퍼 갤런인데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갈 때는 8분의 1 파운드 퍼 갤런으로 소금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점점 희석돼 갖고 최종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끝에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면 이 2분의 1
파운드 퍼 갤런 농도가 계속 줄어들어가고 2분의 1 파운드 퍼 갤런 농도가 계속 줄어들어가고 8분의 1 파운드 퍼 갤런으로 농도가 감소되겠죠.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 그런데 흘러 들어가는 양 3분의 1 갤런 퍼 미닛과 빠져나가는 양이 3분의 1 갤런 퍼 미닛이니까 이 처음에 들어있던 용기의 부피는 이거는 안 바뀐단 말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물의 소금 농도와 흘러나오는 물의 소금 농도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쪽은 8분의 1 파운드 퍼 갤런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건 흘러 들어가는 쪽이고요. 나가는 쪽은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200이죠. 그죠? 200. 이건 나가는 쪽 농도, 이쪽 농도입니다. 농도. 빠져나가는 농도는 200 파운드분의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용기의 용액의 양은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량이죠. 이거를 QT로 나타낸다. 그래서 QT 이거는 소금의 양입니다. 파운드 퍼 갤런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쪽은 8분의 1 파운드고 흘러나오는 쪽에서 농도는 200분의 QT 이게 QT가 소금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QT를 소금의 양을 식으로 표현을 해서 문제를 풀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요. 두 가지 조건을 더 알아내야 합니다. 처음에 Q는 소금의 양이고요. 시간이 0일 때 소금의 양이 100파운드라는 것을 문제에서 읽어내셔야 하고요. 흘러 들어오는 소금물의 속도와 흘러나가는 소금물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 용기에 처음에 들어있던 200갤런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흘러나가는 물의 농도는 200갤런에서 소금의 양을 나눈 것입니다. 파운드 퍼 갤런즈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두 개의 조건을 문제에서 파악을 해야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대학교 2학년에 복학을 했는데요. 제대하고 복학을 했는데 수리물리학과 교수님이 이걸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또는 면적분의 질량 또는 길이분의 질량 농도는 수용액 분의 물질의 양 녹아있는 양이겠죠. 예를 들어 소금물의 농도는요. 물의 양분의 소금이 아니고요. 소금물의 농도는 물분의 소금의 양이 아니고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입니다.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는 물 더하기 소금분의 소금입니다. 이 식에서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고요. 그러니까 질량이라는 것은 밀도 곱하기 부피고 다른 말로 농도 곱하기 부피입니다. 농도 곱하기 부피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데요. 이 문제에서 흘러 들어가는 소금의 양은 레이트 인 흘러 들어가는 소금의 양의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비율 이거는 플러스로 나타내고요. 농도가 8분의 1 파운드 퍼 갤런이고 이거는 농도이고 여기에 3 갤런 퍼 미닛 이거는 부피가 흘러 들어가는 비율입니다. 속도입니다. 미닛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갤런은 수고가 되고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8분의 3 파운드 퍼 미닛 이거는 흘러 들어가는 양이고요. 빠져나가는 양은 레이트 아웃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음수로 나타내고요.
농도가 200분의 QT pound per 갤런이고요. 속도는 3 갤런 per minute 이렇게 해갖고 이거 빠져나가는 거는 음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200분의 3 QT pound per minute 이렇게 됩니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뺄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당 소금량의 변화량은 이거 비율입니다. 시간당 소금량의 변화량은 흘러 들어가는 비율 rate in에서 흘러나가는 비율 rate out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식을 값을 대입을 해보면요. 8분의 3 단위는 제가 빼겠습니다. 빼기 200분의 3 QT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미분식으로 나타내보면 결국 DT분의 DQ는 8분의 3 빼기 200분의 3 QT가 되고요. 이 항을 왼쪽으로 이항해보면 DT분의 DQ 더하기 200분의 3 Q 제가 시간은 생략하겠습니다. 는 8분의 3 이 식에서 Q0일 때 100 이거를 풀면 문제가 풀립니다. 이거 푸는 거는 완전히 기계적입니다.